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명쾌하고 깊이 있게 다루는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오늘도 공적연금 전문가 이재섭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이재섭입니다. 네, 박사님. 네. 2008년 말, 그러니까 작년 연말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대안 제출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그때 정부는 사지선다형 시험 문제를 냈다. 이런 정치사회적 비판을 받으면서도 단일안이 아닌, 과거에는 단일안을 냈는데 이게 아니라 4개의 국민연금 개혁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또 정부가 그것과는 별개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연금특위에다가 사회적 논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게 안건을 부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는 동안에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 모드였죠. 그렇죠. 대기할 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네. 사회적 논의가 끝나봐야 입법 네네.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최근에 제출됐습니다.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중요하죠. 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우리 국민들은 이거 잘 모르거든요. 또 뭐 최근에 여러 정치 사회적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묻혀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우리가 수면 위로 끌어올려 보게요. 네네네. 끌어내가지고 한번 알차게 다뤄보는 게 좋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이재섭 박사님을 제가 모셨지 않습니까? 네, 자 박사님. 네네. 연금특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출했던 것인지 이 부분 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먼저 그 전에 연금특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연금특위의 그 경과 있죠? 네네네. 이거 잠시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작년 10월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연금특위가. 작년 10월 30일이군요. 예. 그래서 10월 6개월 30일. 기한으로 해서 네. 4월 말까지 1차 시한이었는데요. 네. 그 기간 동안에 한 회의를 한 17차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고요. 근데 4월 말에 이제 끝났는데 다 논의가 마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한동안 공전을 했죠. 그러다가 8월이 돼서 다시 어렵게 또 2차 논의가 시작돼서 네. 한 달 동안에 5번에 걸쳐서 이제 2차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 22번 정도의 그 사회적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을 됐고요. 자, 제가 정리하자면 예, 이렇네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30일 연금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는 거 네,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11월 한 달, 12월 한 달, 그리고 1, 2, 3, 4월까지면 6달이네요. 네, 그 6달 17차례 회의를 했고, 여기서 1단계가 끝났고, 네네. 다시 또 이제 연장이 돼가지고 2차가 시작된 겁니다. 네. 2차에서도 5번 또 회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17번 회의 더하기 5번 하니까 22번 회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2번 회의를 해가지고 8월 말에 8월 말에 네네. 사회적 논의가 종료됐다 이런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논의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단일안을 만드는 거였는데 단일안에 합의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수안을 제시를 하고 이제 다수안과 소수안 해가지고 3가지 수급구조 개선안을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 제안을 했고 또 그거와 별도로 민간 의원들이 전원 합의를 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개혁을 해라 하는 어떤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혁안 더하기 권고안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거죠. 네, 권고안이 한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급 구조 개혁안 3가지, 그리고 정책 권고안 4가지. 그렇습니다. 이걸 예. 제안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연금특위가요. 자, 그런데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약칭 경사노위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경사노위의 연금특위입니다. 이 산하연금특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이 결과 지금 3가지의 수급구조 개혁안을 아까 내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수안, 소수안 해서. 그렇습니다. 네. 3가지죠. 네네. 3가지 수급구조 개혁안인데 여기서 이제 수급구조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얼마를 내고 얼마를 내고 급 얼마를 받아가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는 것은 보험료율이고 받아가는 것은 소득 대체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고 네네. 받는 이 비율을 정하는 거죠. 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정하는 것. 이게 이제 수급구조 개혁안인데 네, 그게 핵심이죠. 이게 세 가지가 제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이 중에는 뭐 다수안도 있을 거고 소수안도 있을 거고요. 네네. 자, 이 내용 좀 설명해 네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연금투기에서 세 가지 안을 제출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다수안은 이제 가안이라고 합니다. 가안은 소득 대체율을 45%로 인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44.5%인데 45%로 인상하고 네. 보험료율을 그 1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12%까지 이제 3% 정도를 올리는 안입니다. 12%까지요. 예, 12%까지 네. 10년에 걸쳐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안은 애당초 작년에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제안한 제1안,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45%로 하고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서 11%로 인상하는 안과 굉장히 유사하죠. 네. 보험료율만 1% 좀 더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정부가 이제 여론을 수렴해서 네 가지 안을 만든 것 중에서 제3안과 일치합니다. 제3안이 소득보장 강화안인데요. 그것과 네.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이제 8개 단체의 민간 이해 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국노총을 비롯해서 총 5개 단체가 이 안에 대해서 다수안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개 단체 중에서 네, 민간 단체가 이제 8개 단체가 8개 있습니다. 중에서 5개 단체가 예. 찬성한 방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수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연금 전문가가 이제 연금발전위원회에서 건의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정부가 유력 대안은 4가지를 만들어 중에서 그 중에 이제 3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유력 대안으로. 그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이번에 다수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안이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일치점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소수안이 있습니다. 나안이라고 하는데 나안은 한국경제총연합과 그다음에 대한상의 이 두 군데에서 주장한 안인데 이제 경제단체죠. 네. 네, 경제 상황과 기업의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 현재의 수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자. 그러니까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 40%로 가는 거하고 현재 9%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자. 이제 이런 안인데 이것은 그 정부의 4개 개혁 대안 중에서 제1안 그러니까 현행 유지안 이거하고 이제 같은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다안이 있는데 다안은 한 군데서 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시한 건데 현행대로 그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두되 네. 이제 미래 그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1% 정도 약간 올리자, 보험료를 보험료를 올리자 10%로 네. 그래서 약간만 변동하는 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 다안 중에 다안은 소상공인 연합회가 낸 안인데 네네. 이것은 뭐 사실상 현재 유지안과 거의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보험료율이 네. 지금 9% 아니겠습니까? 네네. 소득의 9%인데 이걸 10%로 1%포인트 올리자라고 하니까 그렇죠.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현행 유지안과 거의 동일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수안으로서 나안과 다안은 사실 비슷한 것이고 네. 현행 유지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험료율도 올리지 말고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높이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하자라고 하는 게 주로 경영계 아니고요. 이게 나다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계라든지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 다수의 의견은 가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안은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 그러니까 이 노후 보장을 더 강화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높이되 다만 보험료도 더 내야 될 거 아니냐. 보험료도 더 내겠다. 네네. 향후 10년에 걸쳐 가지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까지 높이겠다. 그럼 그렇습니다. 3% 포인트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 포인트가 높아지면 보장성 수준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45%로 5% 포인트 높아지는 것만큼의 재원 조달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충분히 이게 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우리 그 박사님께서
아까 지금 그 가안 설명하시면서 네. 가안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은 45%로 지금 5%포인트 높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에 보험료율도 9%에서 향후 10년에 걸쳐서 12%까지 끌어올리는 건 이게 가안인데 그렇죠. 이거 설명하시면서 네네. 정부의 4가지 개혁 대안 그러니까 사지선다형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사지선다형 대안 중에서 제4안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면 잊어먹겠죠.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네네, 이게 그렇죠. 작년 연말에 정부가 제안했던 건데 네. 이게 사지선다형 중에서 지금 1안, 2안, 3안, 4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 중에 지금 3안하고 지금 같은 거거든요. 네, 연금특위 다수안이. 자 그러면 이 정부의 4가지 대안 이거 한번 좀 호출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한번 짚어보시죠. 보죠. 네. 작년이라서 좀 많이 다 이제 기억에서 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네. 4가지 방안 중에서 첫째안은 현행 유지안입니다. 현행 유지안. 그러니까 예, 현행 유지안이 뭐냐면은 원래 지금 그냥 놔두면 2028년 내 40% 소득 대체율이 40%로 줄어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험료는 지금 9%니까 9%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절반 정도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했을 때. 네. 이제 그것을 반영해서 일환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네. 제2안은 기초연금 강화안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그대로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되 네. 기초연금을 현행 25만 원에서 네. 2021년에 30만 원. 지금 30만 되는 걸 고정된 거니까요. 네, 가고 있고요. 네, 30만 원을 이게 40만 원을 올리는 거잖아요. 2022년부터는 40만 원 이렇게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네, 40만 원.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안. 네. 이는 현 노인 세대의 노빈곤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안입니다. 이거 보험료는 올리지 말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연금 그냥 두고요. 네. 제3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노후소득 보장을 확충하는 네. 안입니다. 이제 소득 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저하대로 이제 된 것을 네. 45%로 인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44.5%인데요. 그렇죠. 예, 또 거꾸로 인상을 하고 보험료는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높여가지고 2031년에 그러니까 10년 뒤에 네. 12%로 인상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게 3안입니다. 네. 2%. 2%. 예. 그게 이제 지금 연금특위에서 제안한 이제 다수안입니다. 네. 또 다수가 같다는 얘기죠. 같네요. 네,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는 현 노인 세대나 장년 세대 노인 빈곤과 소득 보장보다 향후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나 후세대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이고요. 네. 여기에 상응하는 보험료 인상을 함으로써 네. 재정 안정화도 같이 도모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렇죠. 9%인 보험료율을 네네. 10년에 걸쳐서 12%로 네네. 3%포인트 끌어올리는 겁니다. 네네, 그 그렇습니다. 대신에 소득 대체율도 2028년에 40%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네네. 45%로 5%포인트 끌어올리는 겁니다. 네네. 더 내고 더 받는 겁니다. 네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제4안은 사안. 좀 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 강화하자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국민연금 소득보장 대체율을 소득 대체율을 50%로 상향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더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네. 현행 9%에서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해가지고 2036년에 네. 13%. 그러니까 이제 3안보다 1%가 더 많은 거죠. 네. 13%까지 인상하는 안. 이렇게 네 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금특위에서 제안한 내용은 이제 정부에서 제안한 내용의 그 3안과 같은 것이죠. 네. 예. 그 제가 보니까 이 현행 유지안은 이거는 지금 노후소득 보장이 부족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이게 당장의 국민들이 부담을 들 수는 있겠지만 미래를 위한 방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안은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현행 유지 같은 거 뭐 계획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국민이 좀 어렵다고 자, 보니까 일안을 좀 또 많이 선호하기도 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어쨌건 네. 우리가 일안을 가져갈 수는 없고요. 자, 그리고 2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연금 강화안인데 이것은 이제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죠.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현행 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대신에 이제 기초연금 강화는 우리가 별도로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3안이 이제 가장 합리적이다. 3안은 40%인
그 소득 대체율을 45%로 5%포인트 끌어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40을 45로. 그리고 사안 같은 경우에는 40을 아예 50으로 왕창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네네, 많이. 그래서 사안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사안은 보험료를 이렇게 하려면 많이 올려야 되는데 보험료를 지금 13%까지만 올리는 거니까 9%를 13%를 올리는 것 갖고는 이 재원 조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아마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망 같은 경우에는 5%포인트를 끌어올리는데 보험료율은 12%까지 가니까 그래도 사만이 비교적 그 책임 있는 안이다. 이게 아마 사만이 채택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사회적 논의 과정 거쳐가지고 네. 그게 합리적이다 해서 이제 그렇네요. 사만이 아마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론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경사노위 산하의 연금 특위가 6개월 더하기 또 몇 개월 더 연기해가지고 지난 8월 말에 최종적으로 이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수안이죠. 그 수급구조 개혁안 다수안. 이게 바로 가안 첫 번째 안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작년 연말에 내놨던 사지선다형 4가지 대안 중에서 세 번째 대안에 해당하는 바로 그 방안이었다. 소득보장 강화. 소득보장 강화 방안. 그러니까 40% 소득 대체율을 45%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현재 9%인 연금보험료율을 이것을 10년에 걸쳐서 12%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급구조 개혁안 이건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고안입니다. 연금특위가 4가지나 되는 권고를 했어요. 네네. 이 권고 내용도 정부가 또 받아들여야 되고 또 국회가 이걸 입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네. 권고 방안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런데요. 이 권고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 권고안입니다. 이것을 연금특위에서 민간위원 전원 합의라면서요. 네네, 이건 그렇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네, 보통 뭐 그렇습니다. 민간위원들 간에 뭐 노사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건 또 다 합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정부 의원들은 여기서 이제 이제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제외하고 민간 의원들이 합의해서 권고안을 냈는데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민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권고한 4가지 개혁 방안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 영세 자영업자 및 납부 예외자 등을 위해서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자. 그다음에 또 아이들에게도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 크레딧을 도입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라. 네.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지금 현재 그 소득 하위 70%의 까지의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죠. 80% 이상으로 이렇게 상향을 시켜라. 대상을 확대하자. 네, 대상을 확대하라. 네. 그다음에 지급 대상을.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빈곤이 너무 높으니까 아주 빈곤자, 소득 하위 20% 이하의 빈곤 노인에게는 집중 지원 제도를 마련해라. 그러니까 뭐 최저연금 보장제도, 최저 소득 보장제도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도입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연금에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불만이 많습니다. 예, 아주 이거 엮여가지고 서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데요. 네. 이것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라. 네. 연계. 이건 나중에 이제 이거를 없애라는 그런 얘기죠. 네. 네 번째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서 범정부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또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이게 1년에 한 5천억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지금은 100억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데 세 발이 피죠. 이것을 네. 국고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아, 이거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 네,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이게 있습니다. 정말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제 어떻게 눈에는. 보면 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민간위원, 연금특위의 민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권고한 4가지 개혁 방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각지대 축소하자. 네. 그러기 위해서 보험료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납부 예외자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자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크레딧을 도입하자. 지금은 첫째는 제외하고 있거든요. 지금 둘째는 하고 있죠. 네네, 셋째는 하고 네, 있고. 네. 자, 이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사각지대 축소입니다. 자, 둘째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그 국가 직업 보장을 법제화하자. 이건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초연금을 확대하자라는 거네요. 네. 기초연금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80% 정도로까지 이렇게 좀 확대하자라는 이야기고, 소득 하위 20%의 빈곤 노인에게는 더 많이 돈을 드리자.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은 소득 하위 20%에게는 30만 원 드리고 그 위에는 지금 25만 원 드리지 않습니까? 더 많이 드리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연계해가지고 국민연금 많이 받아가면 기초연금 감액하는 제도 이거 개선하자. 아주 이거 지금 좋은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이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자. 아,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개혁안 그리고 권고사항 다 살펴봤는데요. 이 의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네. 가볍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래요. 지금 국민연금 이렇게 논의하는 논의 구조는 제가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논의 구조가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논의는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에서 지금 꼭 논의해야 되는데 논의하지 못하는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개혁의 절차상 정당성이나 아니면 내용상 방금 얘기했지만 권고안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정부는 그러므로 이제 이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공약을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 후보 시절의 정책 공약을 지금 이제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국민들이 지지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도 대통령 정책 의지를 관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노력해야죠. 이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다양한 이제 전문가, 정부 안, 그다음에 사회적 대화까지 거쳐서 어느 정도 공통의 어떤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뭐 다 거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폭탄 돌리기다 또는 뭐 책임 회피다 이런 비난까지도 사실은 감수를 했어요. 사실 뭐 정부가 사지 현단형의 어떤 단일화를 안 내고 그런 건 책임 회피다. 그다음에 또 사회적 대를 이렇게 회부를 하니까 이것도 폭탄 돌리기 아니냐, 뭐 연금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논란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는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도 이게 절차적 어떤 정당성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런 다수안에 다시안으로서 이렇게 개혁안이 어떤 합의가 됐는데,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이게 국회에 이게 제출되면은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빨리 입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특위가 도출했던 국민연금 개혁안 그리고 권고안 이걸 굉장히 이제 무겁게 받아들여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입법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국회는 신속하게 이걸 입법에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 맞죠? 네, 국민연금 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역시 국민의 행복한 노후 소득 보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법 과정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지금 뭐 국회가 이제 거의 다 끝났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6개월 후죠.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제 전무하죠.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 입법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충분한 공론화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열망을 가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국회가 바로 입법에 나설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이상희TV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종 누르기 청취와 시청 많이 권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